마지막이네. 합성함수 그래프 분석했고요. 역함수 그래프 분석해 봅시다. 이거 이해된 거지, 그치? 그리고 아직 조금 합성함수 요거는 이제 참고인데 합성함수 표현 방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자꾸 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함수 f 요 표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따로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자꾸 저거 볼 때마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함수의 표현법 한 번만 더 이해를 좀 시켜볼게요. 자꾸 내가 합성함수 쓸 때마다 유진이가 저게 왜 저러지? 그런 느낌으로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걸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함수의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수 표현 방법 먼저 정리하고 그걸 따라서 합성함수 표현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비교해 보세요. 함수 표현은 f 이렇게 써도 얘도 함수예요. 함수 f 됐지? 그리고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x에서 y로의 함수. 그리고 x는 무슨 영역인 거지? 정의역. 얘는 무슨 영역인 거지? 공역. 됐지? 됐죠?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대응되는 애들만 모으면 치역. 그런데 얘가 당연한 거니까 얘를 보통 생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f 그러면 무슨 뜻이라는 거지? 함수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표현은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함수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표현할 때 y는 f, x 이것도 뭐지? 함수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많이 안 쓰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표현과 어떤 표현인 거지? 이 표현인 거죠.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얘가 무슨 변수? 독립변수. 그치? 이 독립변수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표현이 다예요. 두 번째는 합성함수 표현은요. 두 개 비교해보면 분명히 보일 거예요. F 합성 G 빵빵 이렇게.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얘 전체도요. 그냥 어떤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 H 이렇게 봐도 돼요. 됐죠? 그리고 옆에 X에서 Y 거쳐서 Z니까 마지막에 Z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해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보통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를 또 생략해요. 됐지? 얘를 또 생략해서 처리를 해요. 그리고요. 똑같이 X에서 Z로의 F 합성 G 전체를 새로운 함수 H 이렇게 표현하면 합성함수도 함수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됐지? 얘 전체를 새로운 대응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응 관계 H라고 해요. 그리고 얘 표현할 때 Y는 F의 G의 X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됐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둘 중에 뭐가 먼저예요? 뒤에 게 먼저죠. 그렇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뒤에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뒤에 게 대응된 다음에 앞에 게 대응되잖아요. 그렇지? 합성함수에서.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뒤에 게 대응된 다음에 앞에 게 대응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x가 바뀌면 y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y를 새로운 정의역 삼아서 f가 바뀌는 거죠. 됐지? 이해되는 건지 머릿속에 굴려봐요. x가 바뀌면 gx의 y가 바뀌고요. gx의 y가 바뀌면 fx의 y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 삼은 거죠.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같은 표현인데 애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거 요거인 것 같아요. f의 x 요 표현하고 자네가 헷갈려하는 게 f의 g에 다시 F의 합성 G의 X 이걸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완전히 어떤 표현인 거지? 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얘 전체를 뭐로 봐?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H의 X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요. 그럼 이 표현과 이 표현도 같은 표현인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먼저 쓰는 이유가 앞에 있는 걸 뒤에 쓰는 이유가 뒤에 있는 gx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순서를 이렇게 그냥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f 합성
1이란 놈하고요. 얘를 새로운 함수 뭐로 보면 되지? h로 보면 h의 1의 값인 거야. 됐지?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f의 1의 값.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 전체를 뭐로 보는 거지? 새로운 함수 h로 보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똑같이 f의 합성 g에 x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f의 g의 1 이렇게 되듯이 똑같이 f의 g의 x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 들어가면 어디에 1 들어가면 되지? 여기에 1 들어가면 돼요. 이제 이해된 거죠? 그렇죠? 조금 찜찜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전체를 새로운 함수 보면 그냥 여기 1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돼요. 됐지? 그리고 뒤에 게 먼저니까 여기에 1 넣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 1 들어가면. 이제 이해된 거죠? 그렇지? 아마 계속 좀 찜찜하게 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봤어요. 됐죠? 이제 분명히 해결된 거지? 역함수도 한번 해볼게요. 하는 김에. 그리고 세 번째 역함수. 역함수도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F 인버스 역대응 관계 Y에서 뭐로? X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역함수도 함수니까 얘를 또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예요. 얘도 합성함수도 함수였으니까 새로운 함수로 봤듯이 역함수도 함수니까 새로운 함수로 보고요. 얘가 그 전에 치역이었는데 정의역이 됐으니까 x로 바뀌고요. 정의역이었는데 치역이니까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표현 방법을 잘 이해 못하면 당연히 함수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됐지? 이렇게 f의 인버스의 x. 됐죠? 그리고 y는 f 인버스의 뭐 x 이렇게 표현하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함수도 함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해되는 거죠? f를 새로운 함수로 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뭐 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애들이 이걸 약간 헷갈려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봤습니다. 규현 이제 이해된 거죠? 그렇죠? 조금 이상하면 규현아 꼭 질문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워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역함수 그래프 분석. 이것도 지웁시다. 네모 5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냥 해도 되는데 번호 맞춰주려고. 몇 번이에요? 네모 4번이에요? 역함수의 그래프 분석. 그래프 그려요. y는 f의 x예요. 이쯤에서 하나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a라고 하면요. 얘가 f의 a인데 f의 함수값이니까 b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됐지? fa가 어떤 함수값이 있으면 물론 숫자를 써도 되는데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원래 역함수를 옆에서 따로 그려보면 역함수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y는 뭐에 대하여? x에 대해 무슨 이동하면 되는 거지? 대칭 이동하면 돼요. 그러면 딱 이런 모양이 되는데 원래 분석하려면 여기 지점의 좌표가 도와주세요. a, b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 역함수의 원함수의 관계에 따라서 얘는 원함수의 치역인데 역함수는 뭐가 되죠? 정의역이 되잖아요. 다시 x좌표로 x값으로 y값을 했는데 y값으로 x값을 했으니까 얘가 그 전에 치역이었는데 여기서는 정의역이 되니까 이쯤 하나 돼서 얘가 b고요.
그때의 함수값이 f 인버스의 b인데 그 f 인버스의 b가 몇인 거죠? a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헷갈릴까봐 옆에 하나 더 써보면 f에 여기다 쓸까? f에 a가 b였는데 f 인버스의 b가 몇인 거죠? a인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f 인버스의 값이면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a가 돼요. 그런데 원함수를 주면 매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원함수에서 우리가 아까 원함수를 가지고 합성함수 계속 했었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자꾸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했던 것처럼 이 원함수를 보면 역함수의 값을 그대로 처리하면 돼요. 보니까 도와주시죠. a가 어디에 대응됐지? b에 대응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b가 어디에 대응돼야 되는 거야? a에 대응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A가 B에 대응되는데 B가 어디에 대응되는 거지? A에 대응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함수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걸 역함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역함수의 무슨 값이 되는 거지? 원함수의 X값이 역함수의 Y값이 되는 거예요. 됐지? 이해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역함수의 정의역인 거죠. 이렇게 됐어요? 역함수의 정의역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봐요. 이번엔 얘가 C래요. 얘가 D래요. 그럼 거꾸로 가면 뭐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됐지? 그러니까 원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매번 그리지 않고. 알겠지? 매번 그리지 않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얘 전체가 역함수의 정의역인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대수에서 지수 로그 함수에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됩니다. 지수 로그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로그 함수에서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나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3년 동안 쓸 게 여기 안에 다 압축돼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 분석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네, 이제